필리핀 공화국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뵈서 반갑고요. 우리 공식 명칭이 Republic of 필리핀입니다. 우리 동남아시아 14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닐라고 또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상당히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만은 우리 섬나라예요. 7,700개가 섬이고요. 그 중에서 사람이 사는 섬이 880개라고 합니다. 우리 필리핀이 국기가 1898년도에 완성이 됐던 그런 오래된 국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큰 섬이 루손 섬이고 지금 제가 있는 그 섬이 리손 섬이고 그리고 두 번째 큰 섬이 민다나오 섬인데 이 두 개 섬이 필리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오시면 국부라고 하시는 분이 독립운동가 유명한 리잘입니다. 이분은 아주 1861년에서 1896년에 그 당시 이 필리핀은 오랫동안 300년 이상 스페인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 후에 또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이때 이분이 그 필리핀 독립운동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혁명가, 언론인, 의사, 발명가, 번역가, 사업가, 교육가,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닐라 시내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여러 곳에 가보면은 이분을 기념하는 공원 또 있고 또 기념탑이 세워진 곳을 여러 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다양한 기념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그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섬이 좀 큰 섬 대표적인 거 이렇게 좀 번호를 붙였는데 지금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이 가장 큽니다. 마닐라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클락이 나오고 조금 더 위에 가면 바기오가 나오고 이런 루손 섬이 있고 그러니까 루손 할 때 Z라가 이거를 S 발음을 하죠. 이게 이제 스페니시 발음 형태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베네수엘라라고 발음하잖아요. 여기도 루손이 아니고 루손으로 발음을 합니다. 두 번째 큰 섬이 민다나오 섬, 저 남쪽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큰 섬 네그로스, 또 네 번째 큰 섬인 사마르, 그리고 다섯 번째 큰 섬이 팔라완인데 이 팔라완이 있고 나라 이름으로 더 팔라위가 이 동쪽 바다에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괌도 여기서 이제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옆에 거기 이제 보면 우리가 흔히 아내들이 많이 찾는 바기오, 마닐라, 보라카이, 일로일로, 세부, 또 타바오 이런 것이 되게 대표적인 그런 이제 방문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주변 나라들을 보십시다. 우리 그 필리핀의 주변 나라가 14나라의 동남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곳 마닐라입니다. 그래서 섬나라지만 여기 옆에 대만, 또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홍콩, 그리고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의 이제 그 한국에서 여기 필리핀이 3시간 20분이면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키나와가 2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팔라우도 있고 괌도 있고 괌도 우리 동쪽 그 바다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비교적 오세아니아주 호주가 가까이 있고 또 우리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필리핀은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6.25 참전국을 우리가 보면은 미 대륙에는 미국과 캐나다, 콜롬비아, 남미에서 유리한 나라가 콜롬비아, 유럽은 그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영국, 터키, 그리고 프랑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이 있고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서는 이 오세아니아와 함께 그 뉴질랜드와 그리고 태국, 필리핀, 호주 이 16나라가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우리나라 6.25에 참전했던 이 나라를 다 방문하면서 그달에 필요한 것을 꼭 이렇게 좀 공급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년 안 걸려서 이 나라를 다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나라에서도 필리핀은 제일 먼저 왔던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1979년도에 그때 처음 왔죠. 그리고 이제 태국, 또 뉴질랜드, 또 이제 호주 이런 나라들 비교적 일찍이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그 나라에 필요한 민간 외교 차원에서 도움도 이렇게 하고 있던 나라들인데 필리핀은 여러 가지 여러모로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우리 수도 마닐라 1185만 명이 사는데 우리나라 서울 인구만한 그런 인구가 여기서 삽니다. 마닐라 하면 그 자체가 조그만한 시예요. 한 16만밖에 살지 않습니다. 이 지도에 나오죠. 빨갛게 표시된 이게 마닐라입니다. 메트로 마닐라라는 것은 이러한 급의 도시가 한 16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개념으로 인하면 서울특별시 이제 마닐라를 중구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 이제 많은 시들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의 어떤 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루손 섬의 남서부에 위치한 이 수도로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8제곱킬로미터, 인구가 165만 명. 그런 매출로 이걸 합치면은 다 118만 5천 명의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어서 굉장히 교통이 아주 참 어렵습니다. 세계에서도 교통체증이 가장 많은 도시가 카이로죠. 그리고 상해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에서는 이곳이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 항만 도시로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항만으로 알려진 마닐라. 왜냐하면 여기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널리 알려진 항구 도시로 시가지는 파시 그 강을 끼고 그 남북에 펼쳐집니다. 어제도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높은 곳에 스카이 코리아에서 식사하면서 이 강을 이렇게 쭉쭉 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1990년대부터 후반부터는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영어 배우기 위해서 많이 찾던 그런 곳입니다. 특히 바기오에 많이 갔지요. 북쪽에는 비옥한 그런 중부 루손 평야를 끼고 남쪽에는 남부 루손의 화산성 이 저지를 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요. 동양 최고의 대학이 산또 토마스 대학입니다. 1611년에 설립된 산또 하면은 성이라는 뜻이고 도마면 도마죠. 성도마 대학교 이것이 최고의 그 동양 최고의 대학이고 필리핀 최고의 대학인 국립 대학이 있습니다. 또 아테네오 대학이 있습니다. 미리암 대학이 있어요. 이것이 다 아주 훌륭한 사립 대학으로 마닐리에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교육기관이 이 캐손시티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유학생들과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또 옛날 총독 관저이면서 현재는 대통령 관저인 말라카뇽 궁이 1863년도에 건립돼 있어서 이 산미겔 지구에 있습니다. 또 파시그 강 좌완의 이 안트라무로스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가 아주 심했는데 이게 허물어지다가 남은 이 성벽이 겨우 옛 모습을
알 정도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관광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요. 또 그 남쪽으로 이어지는 에르미타 지구, 또 말라테 지구는 관청과 호텔 거리로 이 리잘 공원, 아까 그 국부 이름을 딴 리잘 공원과 해안을 낀 아름다운 로아스 대로가 남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의 파코 지구, 산타아나 지구는 이 중류 중의 주택가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위에 높은 데서 내려다보았는데 참 아름다워요. 마닐라 암은 또 이 파시그 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향과 남향으로 나누고 내향성과 외향성이 접안을 합니다. 섬이 7,107개입니다. 굉장히 이래서 군도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 880개만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그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섬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다도해가 섬이 3,000개라고 하잖아요. 그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여기는 배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섬과 섬을 연계해 주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비행기로 이동하지 않을 때는 마닐라에서 주로 여기서 배 타고 많이 이동했습니다. 배 타고 팔라완도 갔고 또 일로일로도 갔고 배로 이용해서 저기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까지 이렇게 가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밤에 밤늦게 이렇게 배를 타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민다나오 섬에 도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 주변으로 또 배를 우리 전세 내 가지고 이 섬 지방을 다니며 전도를 하고 산족들도 지금도 살고 있고 신발을 신지 않는 그런 족속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그 출생 신고를 못한 그런 산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민다나오 섬의 여러 지역에 가보면은 결혼 신고를 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가 우리 선교팀에 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거들라 그 사람들 만나서 출생신고도 해주시고 결혼식도 집내해 주셔서 결혼 이 신고도 우리에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몇 해 와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쌀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 티셔츠를 준비해 가지고 그날 결혼한 30상 또 어떤 데는 60상까지 결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티셔츠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다 결혼신고서를 쓰는데 출생신고가 해야 돼 있어요. 그래서 출생신고서 만들어주고 그다음 이제 결혼신고서 만들어주는데 페이퍼용이 한 쌍씩 2시간씩 걸리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큰 성교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모아다가 200 정도 이렇게 서류를 관공서에 갖다 주면은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구 이런 것도 파괴되지 않고 이런 곳인데 이런 민다나오 산족 선교에 갈 때는 이렇게 미리 며칠 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는 전화도 없죠. 그리고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집합을 합니다. 시간 개념도 없어요. 시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모이는 방법은 이제 오늘 밤 한밤 자고 해 뜰 때 그때 오면은 여기 이제 한 장소에 집결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는데도 하루 이틀 걸려요. 다 신발들 없습니다. 신발 이제 제공하고 주면은 그 다음날 신발 없어요. 신발은 집에 모시다 놓고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게 편하답니다. 이런 이제 분들이 여기 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여러 아주 지금 금방 이제 우리 그 수도 마닐라 복음다 그는 아주 대도시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빈약한 지대까지 이렇게 널리 있습니다. 우리 마닐라의 스카이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스카이 소울이라고 그 아주 유명한 그 한국 음식을 팔고 2시간이면은 한 바퀴가 다 이렇게 도는 그런 이제 운영 이제 스카이 라운지에서 우리가
점심을 하면서 우리가 본 광경들입니다. 자, 아직도 활화산이 있어요. 이 화산 덕분으로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루손섬과 민다나오 섬이 전국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작년 6월 4일입니다. 꼭 1년 전입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것이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곳으로 해발 2,465m의 화산 폭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작년에 큰 뉴스로 전 세계에 이렇게 이 화산재가 넓게 퍼졌습니다. 이게 이제 화산 일어나기 직전에 부글부글 이렇게 마그마에서 이 구름이 솟아오는 모습들, 바로 또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터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군데군데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루손섬 남쪽 지역의 화산들, 활화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활화산이 되고 있는 것이 백두산이 활화산입니다. 이런 부글부글 하고 있고, 미국에는 옐로스톤 파크에 가보면은 이렇게 활화산이 돼서 이런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곤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역사는 아주 오래입니다. 선사 시대부터 이제 진화론에서는 얘기하기를 6만 7천 년 전에 칼라오 원인이 여기에 처음 정착했다고 여겨지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으로 계산해 보면 2만 4천 년 전에 이렇게 인류가 살았다는 그 증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팔라완이에요. 팔라완이 여기 필리핀의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이 다섯 번째 큰 섬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보면은 가장 오래된 인류의 역사, 거기도 박물관도 거기 있습니다. 네그리토인이 정착했던 곳인데 정확하게 언제 정착한 것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고대 필리핀인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필리핀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인류가 있었다는 것이 언어학적으로나 고고학적인 모델로 타이완 유래설 모델,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로네시안 양주 문화와 같은 장강의 신석기 문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오늘날 호주, 네덜란드 여기 원주민들이 여기서 이민을 갔었죠.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또 대만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 북방에서 내려온 인류는 남방으로 정착했고, 이쪽 남방으로 있는 이분들은 북방으로 이렇게 북방과 동쪽으로 가서 정착했던 이런 이론이 여기서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BC 4천년 전경에 도착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BC 1000년경에는 이 제도에 살던 사람들이 4개의 사회 집단으로 발전이 되어서 사냥, 채집, 그리고 고원, 금권, 정치, 또 해양, 항구 집단,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소리 정설입니다. 자, 이분들의 선사시대 유물에 대해서 각 지역에 가면 이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비슷한 박물관이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우리 상당히 오래전에 이 선사시대 문명이 이른 것으로 봉화 지역이나 강원도 있는 지역, 그리고 또 경상도 남쪽에 있는 그쪽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근대사에 보면은 1521년에 마젤란이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참 오래전에 이분이 뉴질랜드도 도착하고 또 이쪽으로 도착해서 그때부터 스페인의 영향이 시작이 됩니다. 2014년도 7월 달에 필리핀 인구가 1억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25년에는 1억 800만이 공식 인구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100만 명이 바로 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입니다. 필리핀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존재합니다.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여러 식민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들이 지금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마닐라 시내를 보면서 그게 안시티에 그 시티 뮤지엄이 있는데 그 건물 양식이 스페인 그 건물 양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대 때 그 모습도 있고 또 미국 식민지 시대 때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문화와 힌두교, 이슬람 문화들이 전래돼 가지고 이런 문화가 오늘날 다 섞여서 살고 있는 것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제일 많은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그걸 바로 스페인 통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일부 기독교, 그리고 이제 이 이슬람교까지 있는데, 동양에 많이 있는 불교는 비교적 이 필리핀은 적습니다. 1521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필리핀에 도착한 이후에 스페인이 이 필리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스페인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죠. 300년 동안 거의 받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1565년부터 공식으로 1880년까지 325년간 스페인 통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는 거의 스페인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페인 말에 조금 변형어가 여기 이제 그 토속 언어와 함께 그걸 이제 따갈로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필리핀 분의 공식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스페인 언어로도 통합니다. 실제로 따갈로그가 거의 56%가 이게 스페인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어도 이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제 미국 통치도 받았고 또 일부는 또 일본 그런 통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통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스페인의 문화와 이것이 이곳에 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예절을 갖추고 있고, 또 이 식민 통치를 오래 받아 보니까 이제 그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이제 무슨 가정부라든지 운전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그런 자비에 종사하는 것, 그런 것도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어요. 이분들은 가정부 일을 하더라도 아주 공무원 못지않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여기 와서 가정부도 두고 운전수도 보고 하는데 절대로 이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했다가는 꼭 보복을 당해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강도도 당하고 소매치기도 당하고 이런 분들이 다 그 사람들 자존심 건드려서 이렇게 했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국 분들이 그거는 꼭 유의해야 될 분이에요. 여기는 우리 옛날 한국식으로 조선시대 때 종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떳떳하게 자기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당한 휴가도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보너스도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팁도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이분들을 그런 것만 잘하면은 절대로 이 필리핀에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페인의 오랜 영향. 그리고 이제 미국과 스페인 사이의 전쟁이 1898년도에 일어나서 스페인이 패배합니다. 그로 이거는 1945년까지 미국 영향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 그 군인들이 여기 주도하고 있죠. 우리 아신 대로 우리나라 유교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메가드 원수가 바로 이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 이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그분과 통화해가지고 우리나라 파병 좀 해달라. 그래서 이 메가드가 바로 미국 대통령 설득해가지고 하루 만에 승인을 얻어서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됐던, 여기서 이제 그들이 출국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도 필리핀은 곧 참전을 해서 우리 정말 많은 희생을 했던 고마운 나라입니다. 미국 통치가 1898년부터 1945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전
마지막 그 몇 년에는 일본이 또 여기 일부를 통치를 해가지고 필리핀에도 많은 종군 위안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군 위안부 얘기 나올 때 이슈 나올 때도 필리핀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의 영향은 필리핀에 그렇게 많이 끼치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제일 큰 영향은 스페인, 그 다음은 미국. 그게 이제 또 이 토착 여기 그 분들과 함께 이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답니다. 자, 초대 대통령은 마누엘 캐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큰 존재 의미는 없습니다. 반미 항쟁 이제 여기에 이제 인정을 받았던 분이고 일본 통치가 1935년부터 이제 해방되기 바로 직전인 1945년까지 10년 동안 일본에 이제 영향이 있을 때 그때도 이 나라 개손이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일본은 1943년에 필리핀 독립을 승인했고 대통령제에서 호세 라우렐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라우엘 로하스 이후에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돼가지고 1965년부터 마르코스 시대가 됐던 것이죠. 이분이 1980년에 82년에 그만뒀으니까 16년인가 7년 동안 그렇게 있었고 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18년 동안인가 통치했죠. 그래서 이 마르코스하고 비슷한 시대입니다. 이분이 마르코스입니다. 이분은 참 필리핀을 오늘날 강국으로 이렇게 세웠던 분이기도 하고 또 그러나 또 한편에서 이 많은 부정부패 이런 점도 있고 또 이멜다 여사의 또 사치 오늘날 대통령은 이 마르코스의 아들이 지금 대통령하고 있습니다. 그분 나이도 이미 벌써 67세인가 이렇게 1957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민주주의 아키노 2세가 아주 막강한 야당 대표였고 차기 대통령감이었는데 이분이 83년도에 여기 마닐라 공항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되는 아키노 여사가 이제 대통령이 되죠. 1980년도에.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우리 마닐라 공항에 왔을 때는 참 이 공항이 열악했습니다. 저기 그 남미나 이런 콜롬비아 그런 공항 수준으로 뭐 이렇게 대합실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제 이 아키노 2세 암살 계기로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오늘날 국제공항이 이렇게 설립됐고 국내 공항과 함께 세 개 지금 터미널이 있는데 그 공식적인 이름이 아키노 이 이름을 따서 기념 국제공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라손 아키노 1986년 이분이 이제 필리핀에서는 최초로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되는 그 해에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공부했던 곳이 하버드에 있는 라드클리프, 하버드 바로 앞에 있는 여성 그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라드클리프가 있죠.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때 제가 하버드에 있었기 때문에 코라슨 여사가 올 때 기념 환영회도 참석했고 만찬도 참석을 했고 그때 또 반갑게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할 때 우리가 같이 또 학생의 활동, 아시아 그 학생 운동 그게 같이 우리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하버드에 와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여러분들 좀 도와달라고 이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있는데 그렇게 정치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중도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 후에 이제 여러 대통령이 바뀌죠. 이분이 아키노 대통령입니다. 1933년에서 태어나시고 2009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제11대 대통령. 이제는 이분의 아들도 대통령 했습니다. 이 등을 하고
그래서 이 최근 여기 필리핀 정세로서는 여러 대통령을 거치다가 이제 지금 이분이 대통령 하고 있죠. 그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주니어라는 말만 붙였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아버지 이름 그대로 해서 주니어 하나만 붙입니다. JR 이렇게 주니어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57년생입니다. 2022년 6월 달에 취임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년이 임기 만료예요. 지금도 필리핀은 한국처럼 5년 단임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6월까지 대통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분의 직전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은 마약 퇴치에 많이 공헌을 했고 이 필리핀의 이 트럼프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의 따님이 이 마르코스 이 대통령이 지금 파트너가 돼가지고 부통령을 하는데 지금 이 두 분이 아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좀 긴장 관계에 있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에 이렇게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필리핀의 기후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몬순, 태풍 영향으로 고온다소합니다. 12월과 2월에는 겨울입니다. 비도 적고 또 이렇게 이 루선순 중심으로 많은 이제 그런 겨울의 건기라고 할 수 있고 3월부터 5월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오시는 분은 이 기간을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4월, 5월 엄청 덥습니다. 그 40, 30도에서 40도에 이르는 지난 5월 달에 보니까 42도까지 올라가던데 굉장히 고온다습해요. 그리고 이제 6월 막 들었으면은 이제 지금은 이 우기 시절이 접해가지고 많이 비도 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도착한데 거의 매일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제도 꽤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시원한 가운데 우리가 에어컨 없는 우리 교회당에서 집회를 늦게까지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기 필리핀 하면은 저는 이 막사이 사이상이 참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을 받은 한인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필리핀 하면 막사이상, 이거는 아시아의 노벨상입니다. 이 상은 어떻게 제작이 된 거 아니? 필리핀의 전 대통령인 라몬 막사이 사이 이분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이분이 5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1957년도에 뉴욕 시내에 있는 록펠러 경제기금에서 필리핀 정부의 동의를 얻어 50만 불을 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은행에 넣고서는 여기에 있는 이자를 가지고 이 막사이 상을 이렇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1957년 5월에 록펠러 재단에 조용한 50만 불 이걸 기금으로 비영리 재단 라몬 막사이 사이 이 대통령 이름을 따가지고 재단을 설립했는데 이거는 7명의 그 이제 이사회 구성해서 아시아의 다양한 확대를 위해서 뭐 민주주의에 공헌했거나 인권에 대해서 공헌했거나 사회봉사에 공헌했거나 한 6개 정도 분야에 저명한 인사들을 해서 이제 10,000불씩 이렇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사람에게만 수여하는 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고 인종, 성별, 국적은 일체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정부 봉사, 공공봉사, 국제협조 증진, 지역사회 지도, 그리고 언론 문화 등 6개 분야에서 각각 이들에게 1만 달란트 상인데 요즘 우리가 뭐 1만 달란트 하면 한국 돈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되겠나요?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는 이게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도 이 상에 선정되신 분이 12분 정도 되시는데 그 1961년도 우리나라 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살고 했던데 그때 민주주의 그걸로 장준하 선생님이 받으셨죠. 이분은 그 사상의 주필이었는데 훗날 박정희 정권에서 아마 이를 암살했는지 하여튼 자살 처리로 그 바위에 떠들어서
돌아가시게 했던 분이 장준하 선생님이죠. 그 당시에 우리 많이 인권운동가 또 CR 운동에 그 공헌하신 선생님과 아주 절친한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 63년도에는 이대의 이월란 총장님이 받으셨고 66년도에 우리 가나안동군학교 이 김용기 장로님이 받으실 때가 가장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참 그 당시 66년도에 상금도 1만 달러 컸지만은 대단한 참 영향력이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 다들 오고 싶어 했죠. 그게 77년도 윤석중 선생님이 받으셨고 79년도에는 부산의 그 고려 이 병원 우리 고신 우리 대학병원인 장기려 박사님 녹십자 병원도 운영하신 참 한국의 그 슈바이처라고 부르시던 분이시죠. 그의 음대섭, 강성열, 재정국, 김인순, 오홍진, 법률 이런 분들이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의 상이 우리 한국에 푹 익숙해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오게 된 것은 우리 개인철 이연양 선교사님 이 선교지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 개인철 목사님은 우리 그 대전에 있는 침신대학교 출신이십니다. 지금도 현재 그 총동문회 부회장으로 맡고 계시고 자기 이제 총동문회 회장 맡으신 분인데 재작년에 65세가 되셨는데 조기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직도 젊을 때에 그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것을 꼭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분의 목회가는 문화 변혁 그런 목회였습니다. 이 두 분은 한국에서도 우리 특히 목회자 사모님들 중심으로 로뎀나무 프로그램을 시작하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이들을 40에 초청하셔서 고급 호텔에서 3박 4일을 편히 쉬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게 하고 또 많은 상품도 이렇게 해서 참 이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목회자 사모님들이 선정돼서 그 프로그램에 오실 때는 그렇게 매년 기다려졌던 그 내용 로뎀 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문화 변혁이라고 이거는 그 지역에 목회 지역에 문화를 변혁하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늘어 되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진대에서 목회하시는 각 곳마다 아주 성공을 하셔서 중년 교회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목회적으로 또 큰 성공을 하셨죠. 그랬던 이분이 그 계속 20년 동안 동남아에 선교로 오신 겁니다. 필리핀은 유지로 말레이시아도 20년 동안 교육 선교하시고 가서 보니까 다 목회자들이 정말 변화가 되지 않고 문화 변혁 이 선교로 이렇게 하면은 이들이 다 변화가 되겠다는 것을 임상 실험을 벌써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한국에서 접고 여기에 오셔서 필리핀 여기 마닐라 중심으로 여기 같이 나사렛 교단이 있는 교회를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30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를 2년 만에 120년 이렇게 정말 풍성장시키고 교회당도 조그마한 교회당을 받아서 지금 그것도 확충해 가지고 점점 부흥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땅도 이렇게 살 그런 이제 그 기도로서 이렇게 참 이 교회 지금 여기 모이는 요 모습들이 초창기 멤버였어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지금은 이게 몇 배를 이루고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참 성교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요즘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잘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한국입니다. 개세만의 세계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 전체 대표로 있고 우리 여기에 관련됐던 이 나라가 30여 개국이 있으며 우리 신학교 또
25개 학교와 우리 이렇게 다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세계 선교회가 조직돼서 우리 한국 대표로는 이성만 목사님이 수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아시아 대표로는 개인철 목사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2년 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국의 언론에 났던 그런 이제 기사들 내용이에요. 이 교회 이름도 페이스 철치입니다. 믿음 교회, 페이스 철치 인 나사린, 나사렛 교단에 속한 이 페이스 철치인데, 여기에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규약문을 읽고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teaches us to give the liberally, to willingly, regularly, cheerfully, sacrificially. 이 내용은,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자유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또 이제 우리에게 규칙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즐겁게 살도록 하시고 우리를 헌신으로 살게 하시는 이런 것으로 Faith Promise Encourages Spiritual Financial Understanding, 이런 식으로 이런 믿음 중심으로 모든 경제, 또 모든 문화, 모든 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것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도착하니까 또 이렇게 이번에 화환을 준비하셔서 다 걸어주신데 8명인데 그 비용도 많이 나갔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번에 8명 선교 단장으로 임재철 목사님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벽면에 We must evangelize, save only Jesus에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이 must 하면은 교인들이 다 이거를 복창으로 따라하는 이것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하나하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2년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다 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대학도 지금 진학하고 고등학교도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번 선교팀은 와서 사실 이 잘 모델적인 선교교회 하나를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일날 또 맞이해서 제가 의는 믿음으로 살려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영문으로 전하면은 또 일란이 자매가 따갈로그로 이렇게 다 통역을 하고, 한국말로 하면은 그 문단에 맞게끔 또 이렇게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와보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좌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곳에 늘리고 있고, 옆에 있는 복도를 다 이제 확장해서 지금 의자를 놓고 있는데, 맥심은 놔도 120개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교인들에게 120개 의자 헌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공간이 앞으로 250개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개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그때 오셔서 신학교에 오셔서 참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하는데 이제는 에어컨이 없으면은 너무 힘든다, 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에어컨 한 대 하는 데는 2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 200만 원씩 든다는 거예요. 4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 중에 일부를 좀 이렇게 헌금을 할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와보니까 어느 전주에 있는 집사님이 선교 보고를 받고서는 이분이 자원해서 자기가 에어컨 2대를 다 하겠다고 해서 400만 원을 보내와가지고 이미 에어컨이 확보가 됐다는 소식을 도착하자마자 듣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다음은 대형 스크린 이 TV가 2대가 필요하대요. 한 대당 150만 원이래요. 2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교해서 우리 겟세마네 선교에서 30만 원을 보태주시고, 또 이렇게 이문에서도 또 30만 원, 또 이렇게 우리 원우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을 부족된 금액이
좀 있는 거 150세여서 그럼 우리가 하자 해서 마음에 감동돼서 우리가 60을 채워가지고 한 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 기증식이에요.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들 하시는지.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여기 사진의 중간에 있는 키가 좀 작은 분이 있죠. 이분은 중국 분입니다. 브루스 왕인데 이분이 또 이 소식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또 150만 원, 여기에 돈으로 말하면은 6만 배수입니다. 이거를 도네이션 해줄 수 있어요. 이 문제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 젊은 세대들을 주로 뭐 청년들이 80%고 이제 기성세대들이 한 20% 되는 굉장히 학생들이 지금 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는데 이 꼬마들이 다 와서 말이죠. 와서 먼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는 우리에게 꼭 악수를 하면서 우리의 손을 자기 이마에 다 갖다 대요. 꼭 이제 해달라는 거죠. 이런 훈련이 잘 돼 있는 우리 젊은 자라날 차기 차세대는 우리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 식사 또 이렇게 호텔에서 좋은 호텔 우리 브리스 황께서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우리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들, 우리 페이스 출시 여기서 이제 또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식사 전에 또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또 브루스 왕과 또 이렇게 이분이 그 무슨 마이크를 제조해서 전 세계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좋은 마이크를 교회에 또 도네이션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정진하는 광경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무르수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간증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또 우리 강 목사님 또 우리 이청 교사 이렇게 우리 아주 좋은 그런 모레 같습니다. 우리 또 선교부장 되시는 박상호 백대 장로님 또 우리 여기 시원하게 지금 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곳이 우리 여기에 식당인데 잠시 임시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또 인터넷도 잘 돼가지고 이곳에서 우리 이렇게 많은 청년들 끝나고 나서는 4개 조로 나눠서 우리 목사님들이 나눠서 안수 기도를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정 신방을 하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나눠주고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 20가정을 어저께 신방을 했습니다. 오늘도 한 그 정도 또 할 겁니다. 이렇게 각 신방을 이렇게 받는 모습들 이제 거리에 다니면서 축구 전도도 하면서 여기는 뭐 무조건 사탕도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이렇게 또 각 가정에는 또 한 금일봉도 이렇게 전하고 500배수가 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나누고 이러니까 너무들 좋아들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브루스 왕 우리 군인인데 임재천 목사님이 20년 전에 이분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은 자기 집에서 중국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 아예 거기를 로이 교회로 하라고 중국 로이 교회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언젠가 거기도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 형제에게 우리 학교 등록해서 이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저께 강경지 목사님 중심으로 율동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 노래 그 더욱더 다시 다 같이들 했어요. 이 율동 찬양을 하고 또 우리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주 121명이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는 또 인재춘 목사님이 메시지 전하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그 강경기 목사님이 메시지 전하고 심영희 목사님이 오늘 테스티모니 간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경품도 추천을 해서 당첨된 분들에게 우리 한국에서도 나는 이 라면을 못 먹었는데
라면 5개 하고 또 이렇게 크림 이렇게 바르는 거 이런 이것도 선물로 다 이렇게 나누고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게 이분들의 전통적인 복장입니다. 자, 우리 필리핀 몇 개 관광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보라카이 널리 알려진 곳이죠. 바기요. 잘 한국 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여기는 조금 추워요. 이 북쪽 지방이기 때문에. 필리핀 선교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선교지입니다. 하루에도 4번 비행기가 이게 오는데 꽉꽉 차더라고요. 그만큼 이 한국과 이 필리핀은 자주 이렇게 다니는 곳입니다. 전체 해외 선교가 위축되면서 타문화 선교의 전철 기조로 지금 이 마닐라가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974년 마닐라 한인교회가 최초로 여기 세워지면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선교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50년 정도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1억 800만의 그런 이제 인구를 가진 필리핀 전도를 하면서 여기는 동남아의 14개국의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종교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영어가 통합니다. 그래서 언어 장벽이 없습니다. 또 섬나라라는 특성상 타국가와의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또 이렇게 자치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 선교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필리핀은 다양한 선교 훈련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비자 또 철수된 그런 타국 선교사들이 피난처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지역을 많이 모여서 지금은 약 1,000여 명의 선교사님 가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필리핀 한선협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조금 활동이 부진합니다. 필리핀 한선협 한국선교협의회가 있어서 여기는 이단성에 있는 선교사는 절대로 가입을 못합니다. 이게 가입 절차가 철저하거든요. 여기 2006년도 이때 이 어간에 제가 왔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미국 대표로 여기 왔을 때인데 여기 필리핀에 있는 교회 협의회 그 회장께서 저를 식사 초대하고 또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났더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부탁했냐면 이제부터 한국에서는 자기 나라에 좀 선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선교사님들이 자꾸 엉터리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엉터리 그런 것을 가르치냐 했더니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꾸 무슨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 성경에도 없는 뚱뚱한 얘기를 한국 선교사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가라 할 때 이제 마다들은 가기 실수했다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 또 이제 둘째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했지만 갔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한국 선교사는 이거를 자꾸 거꾸로 가르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 한국 성경 번역란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마다들과 이제 찾아가 아까 제가 금방 설명한 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 중국, 스페니시, 영어 어느 성경을 받으래도 다 거꾸로 돼 있어요. 거기는 다 어떻게 되냐면은 포도원에 가라 할 때에 마다들은 예, 저 가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간 게 마다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대답했다가 결국 안 간 것이 둘째 아들.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개혁 성경만이 거꾸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여기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분이 그 얘기예요. 한국 선교사에게 얘기하기를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필리핀에 와서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 나가시기 전에 성경부터 바르게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바른 성경 번역을 가지고 가셔야지 엉터리로 가져갔다가는 여기 남미에서도 청편을 당하고 필리핀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오고 있다고. 그 후로 이 한국 선교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 보낼 때 그거를 꼭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현재 된 것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